should see your faces. 여러분 안녕하세요, 뿅입니다. 2009년 전세계 흥행 수입 1위에 등극한 뒤 현재 2022년까지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설의 레전드 영화 아바타가 올해 12월 후속 영화인 아바타 물의 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아바타가 개봉한 지 13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일부 명장면이나 기본적인 줄거리를 제외하면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흐릿할 것 같은데, 마침 9월 21일부터 2주 동안 아바타 리마스터링이 상영 중이겠다. 오늘은 기억해두시면 좋은 아바타 속 자세한 정보들과 아바타 물의 길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합니다. I see you. I see you. 우선 영화의 시간적 설정은 2154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인공 제이크가 비극적으로 사망한 자신의 쌍둥이 형을 대신해 행성 판도라로 향하며 시작됩니다. Jesus, Tommy. 참고로 여기서 제이크가 탑승한 우주선은 무려 초속 20만 킬로미터로 비행하는 항성간 이송선으로 RDA, 직역하자면 자원개발관리라는 회사가 제작한 것인데, 그들은 우주의 모든 자원 개발을 독점할 권리를 가진 지구의 초거대 기업으로 판도라의 기지를 건설한 것도 과학자들과 용병들도 모두 RDA 소속입니다. You've been in cryo for 5 years, 9 months, and 22 days. You will be hungry. You will be weak. 그럼 애초에 왜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판도라로 향했느냐? 일단 이 시대의 설정상 지구는 에너지 고갈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때문에 대체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판도라 전역에 대량으로 매립되어 있는 언옵타늄. This is why we're here. Unobtainium. Because this little gray rock sells for 20 million a kilo. 지구에선 첨단 산업부터 온갖 동력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이 물질은 자기장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덕분에 판도라 행성의 일부 지역에는 거대한 산들이 공중에 떠있기도 하며, 산이 공중에 떠있을 만큼 강한 자기장 때문에 이 지역에선 전자장비들이 먹통이 되기도 합니다. Yeah, look at my instruments. Yep, we're the. 이후 기지에 도착한 제이크가 마주한 것은 자신과 쌍둥이 형을 똑 닮은 아바타인데, RDA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이것은 판도라 행성의 거주민들인 나비족과 인간의 DNA를 결합해 제작한 하이브리드 생명체입니다. And the concept is that every driver is matched to his own avatar, which is why they offered me the gig, because I can link with Tommy's avatar. 여기서 나비족이란 파란 피부에 3m가 넘는 신장, 인간과 비슷한 지능을 지녔지만 그들만의 특이한 요소는 판도라의 모든 생명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연결이 의미하는 것은 지구의 인간 문화권에서 만연하는 미신적인 것들이 아니고 마치 USB와 컴퓨터처럼 생명체들 간의 직접적인 소통, 정보 교환, 교류도 가능한 것으로, That is Sahelu. The bond. Her breath. Feel her strong legs. 심지어 인간의 육체에서 아바타의 육체로 의식과 기억을 전부 전송할 수도 있는 등 대자연 그 자체가 슈퍼컴퓨터 이상의 데이터 축적 및 전송 능력을 지닌 것입니다. 즉, 이렇게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판도라에서 RDA가 언옵타늄을 추출하거나 미사일을 퍼붓는 행위는 단순히 자연 파괴에서 그치지 않고 행성 전체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행위였기에, 이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는 그레이스 박사가 끝까지 평화로운 소통을 강조했던 것이고, 더욱이 나비족의 입장에선 그저 다른 생활터전을 찾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닌 그들의 역사와 행성의 명맥이 좌우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제이크의 아바타는 우연히 숲속에 거주하는 나비족인 오마타카야 부족에게 그와 같은 외부인도 그들과 함께할 수 있을지 테스트의 대상이 되었으며, My daughter will teach you our ways. Learn well, Jake Sully. Hey, I'm practically family. 반대로 RDA의 입장에선 나비족들과 평화로운 협상 혹은 그들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Just find out what the blue monkeys want. 하지만 이런 이중 스파이 역할은 제이크가 나비족의 언어와 관습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오기 시작했고, Neytiri calls me scoundrel. It means moron. 무엇보다 나비족 족장의 딸인 네이티리와 사랑에 빠지며 그들의 편에 서기로 합니다. 결국 이야기는 자원 수탈을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인간들과 판도라 행성을 지키려는 나비족들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수많은 희생이 따른 끝에 나비족의 승리로 RDA 인원 대부분은 지구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인 줄 알았는데 무려 13년 만에 후속편 아바타 물의 길로 나비족과 그들의 족장이 된 제이크, 그리고 판도라의 더 넓은 세계관을 담은 이야기를 올해 12월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9월 21일 극장에서 개봉한 아바타 리마스터링을 보고 이 세계관에 대해 더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오직 아바타 리마스터링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아바타 물의 길의 줄거리 일부가 담긴 깜짝 쿠키 영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아바타 리마스터링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당연히 저도 극장에 갈 때까지만 해도 이미 여러 번 시청했던 영화인데 다시 극장에서 본다고 해서 뭐가 다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영관에서 제가 본 영화가 2009년에 본 영화와 모든 면에서 똑같았다면 이런 생각은 변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바타 리마스터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리마스터링, 즉 모든 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일단 2009년 개봉 버전과 그 후에 공개된 확장팩에도 없었던 장면들이 추가되었고, 심지어 몇몇 장면들은 아바타 물의 길로 이어지는 떡밥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재개봉 영화의 큰 변화는 화질과 사운드였습니다. 평소에도 화질과 사운드가 영화 시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삐들갑 좀 떨어보자면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영화의 스케일에서 오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화질이 4K로 업스케일 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 개봉 영화보다 훨씬 높은 화면 디테일이 담겼고, 또 일부 장면에선 화면의 색감도 변화를 주었으며, 소리도 HDR이 적용되어 진짜 오랜만에 전쟁 장면에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려운 용어 다 빼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미 봤던 영화임에도 감동적이라고 느낄 만한 수준의 화질과 소리였고, 제가 관람하면서 느꼈던 감동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로밖에 전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아쉽지만 이 감동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평소에도 지리는 화질과 사운드에 익숙해서 감동받을 것 같지 않은데 하시는 분들께도 여전히 아바타 리마스터링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13년 전의 영화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오직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쿠키 영상 때문입니다. 쿠키 영상의 묘미는 이번 아바타 물의 길이 지상에 거주하는 나비족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생활하는 또 다른 나비 종족을 소개한다는 것을 간략히 보여주고, 그들 간의 차이, 그리고 판도라의 바다 생태계도 확인할 수 있는 등 압축적으로 아바타 물의 길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작인 아바타에서도 충분히 놀라운 컴퓨터 그래픽을 보여줬음에도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시각효과 기술 덕분인지 쿠키 영상 속 아바타 물의 길의 그래픽, 특히 물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경이로울 정도의 비주얼이었습니다. 저는 메가박스 코엑스 돌비 시네마관에서 3D로 시청했는데, 3D로 관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신식 3D 상영 기술인 리얼 3D나 아이맥스 3D 처리까지 되어 있다고 하며, 개인적으로 3D는 어지럽다고 생각해서 지난 몇 년간 관람을 기피했는데, 이번엔 안경이 조금 묵직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술적으로 전혀 불편함을 느끼기 힘들 정도의 완성도 높은 3D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2월에 개봉하는 아바타 물의 길은 어떤 이야기이냐? 기본적인 시놉시스는 아바타의 사건으로부터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로, 제이크와 네이트리는 5명의 아이들의 부모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익숙한 위험이 닥쳐오고, 제이크 가족은 판도라 행성 바다 쪽에 거주 중인 메카이나 부족을 찾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선 익숙한 위협이라는 표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아바타 리마스터링에 추가된 장면들 중 RDA를 총괄했던 파커가 곧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멘트를 날리는 장면이 있었기에, 지구로 쫓겨났던 RDA가 재정비를 해서 다시 판도라에 돌아오는 것이 아닐지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판도라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RDA 이송선을 기준으로 약 6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왕복하는데 12년 정도가 걸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지구에 돌아가자마자 전투를 준비하고 다시 판도라로 출발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즉 이번에도 RDA와 판도라의 전쟁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주목해볼 만한 것은 제이크와 네이트리의 자녀들 중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것인데, 제작 중 밝혀진 정보들에 의하면 아바타에서 안타깝게 사망했던 그레이스 박사도 아바타 물의 길 회상씬에 등장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레이스 박사의 자녀가 아닐지 추측해볼 수 있지만, 이번 아바타 리마스터링까지 본 입장에서 그레이스 박사가 판도라에서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는 정보는 없었기에 이 점이야말로 극장에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볼 만한 점은 제이크의 가족이 이주한 뒤 함께 살아가게 될 메카이나 부족인데, 이번 영화의 제목이 아바타 물의 길이라는 것에 걸맞게 그들은 숲속에 거주했던 오마티카야 부족과는 달리 수중호흡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인간들이 환경에 따라 피부색이 여러 개인 것처럼 제이크 가족들이 파란빛의 피부를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새로 등장하는 부족의 피부색은 초록빛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즉 판도라에서도 나비 종족 간의 신체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번 영화는 차별에 대한 메시지도 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작 환경과 과정, 이야기의 규모나 완성도의 측면에서도 혁신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전세계 1위 흥행작 아바타 리마스터링과 올 12월에 개봉할 아바타 물의 길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살아있는 전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1994년 약 100페이지 정도로 작성해놓은 아바타의 노트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올해 컴백하는 후속편을 시작으로 2024년, 26년, 그리고 2028년까지 총 5편이 개봉할 예정인데 전설로 남을 것 같은 이 시리즈를 꼭 극장에서 만나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거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뷰맨이었습니다. This family is our fortress.